디지털 색채 2주차 2교시 색채의 물리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색채의 인문적, 언어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색을 보다 과학적으로 또한 학문적 측면에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교시의 주요 내용은 색채의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빛과 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러한 색상과 빛 파장과의 관계, 그리고 색을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색의 대상별로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학습 내용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색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기 전에 그 색과 빛의 관계를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인문적 정의에서도 색은 빛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물리적 특성에서 봤을 때 색은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본다면,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가 빛이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빛은 협의의 색이라 할 수 있는 과시광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빛, 그 빛이 바로 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또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색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가시광선,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전자기파 중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범위의 파장, 이것이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빛을 얘기하면서 광선과 광파 이렇게 나뉘어서 때로는 광선, 때로는 광파 이렇게 쓰이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언어적으로 약간 틀릴 뿐이지 둘 다 보편적으로는 같은, 서로 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이라 함은 좀 협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직진하는 선으로 빛을 고찰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광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빛을 파동, 진동하는 파동으로 고찰하는 경우는 광파다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이런 광선들도 어떤 파장에 의해서 분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광선이나 광파나 모두 어떤 파장을 지닌 빛의 선, ray of light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색상과 파장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단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분광되어지고 나서 일정한 좁은 범위의 파장대, 그러니까 같은 파장을 지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색으로 인지되는 그러한 빛이 단색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복합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파장대에 단색광들이 합쳐진, 그런 모든 단색광들이 합쳐진 그런 빛이 바로 복합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광이 바로 여러 단색광이 혼합된 복합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광, 다양한 파장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런 복합광은 프리즘 혹은 회절격자 등을 통해서 단색광, 일정한 파장을 지닌 그런 분리된, 분광된 그런 단색광들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진 색들이, 분광된 색들이 배열된 것을 다들 아시고 계시는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펙트럼, 프리즘에 의해서 분간된 스펙트럼을 초기에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고, 그리고 이 뉴턴은 이러한 분광된 가시광선을 7가지 색으로 단순화해서 분류를 했고요. 이러한 7가지의 색을 음악의 칠은계와 연계를 시켰죠. 그래서 단순하게 빨간색은 도, 주황색은 레, 노랑은 미, 이런 식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맞춰서 표준오초 파나모를 맞췄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복합광, 다양한 단색광이 합쳐진 그런 태양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서로 빛의 파장이 지닌
그 파장의 길이에 의해서 굴절되는 굴절률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다 많이 꺾이는 단파장 쪽이 파란색, 그리고 파장이 길어서 꺾임이 덜한, 굴절이 덜한 쪽은 이렇게 장파장인 붉은색 쪽으로 빛이 나눠지게 되죠. 이런 나뉘어진 색 중에서 관찰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색을 이제 과시광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붉은색, 적색이죠. 적색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적외선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보라색이라고도 하는 이 자색, 보라색 바깥에 있는 것은 자색의 바깥에 있다 해서 자외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자외선보다 더 짧은 선은 X선이 있고요. 그 외에는 감마선, 우주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그러한 가시광선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이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파장 쪽,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입니다. 난색 계열이죠. 그리고 파장이 좁은, 그렇죠, 단파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이나 보라색 같은 한색 계열의 색상이 바로 단파장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파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 이 인프라레드, IR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또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 단파장, 가시광선 단파장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은 울트라바이올렛에서 UV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름에 바르는 UV 크림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시광선 스펙트럼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라운호퍼선입니다. 프라운호퍼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회절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빛의 회절이라 함은 그 빛이 마치 전파나 아니면 소리처럼 어떤 장애물의 뒷면까지 굴절해서 회전을 해서 도달하는 것을 회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절 현상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산란과 간섭이 합해진 현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빛이 물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물체의 그 빛의 영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빛이 꺾여서 파장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에까지 파장이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회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회절 현상이 간섭을 일으키면서 어떤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크게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바로 회절 격자를 크게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길이 범위가 1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절 격자에 이 슬릿이라고 하죠. 이런 홈들이 굉장히 조밀하고 작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러한 회절 격자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이 회절 분광기입니다. 여기 이제 회절 격자가 있고요. 회절 슬릿이라고 하죠. 이런 홈이, 자그마한 홈이 파져 있는 이런 회절 격자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돌아가면서 각각의 빛의 중앙점을 찾아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회절 분광기에 투과하여서 얻은 스펙트럼 사이사이에는 각 기본 색상대 사이사이에 검은띠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검은띠가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회절 분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색의 분포가 고르게 된다라는 것이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 측에 있는 것은 프리즘을 통과했을 경우의 스펙트럼이고 이 상단에 있는 그림은 회절 격자를 통해서
빛이 분광됐을 때의 스펙트럼입니다. 뭔가 그림이 틀리죠? 무엇이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이 프리즘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같은 백으로 나뉘어진 그런 눈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단파장 쪽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회절 분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회절 분광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붉은색에서 보라색까지 각각의 색상들이 고른 영역으로 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측정하기가 회절 격자가 더 용이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회절 분광기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한 최초의 과학자로 브라운호퍼, 요세프 본 브라운호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 이 최초로 이 회절 분광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했다 해서, 그리고 이 회절 분광을 통해서 관찰한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검은 띠가 나타나는 것을 또한 발견했다고 해서, 이렇게 회절 분광된 스펙트럼 사이에 나타나는 검은 선들, 이 그림에서는 하얗게 눈에 잘 띄기 위해서 표시했습니다만, 요 선들이 사실은 검게 나타나는 선들이죠. 빛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선, 검은 선들이죠. 그래서 요 선을 관찰했다고 해서 이 최초로 회절 분광을 통해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그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검은 선들을 관찰했다고 해서 이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선을 브라운호퍼 선이다. 그런 프라운호퍼인데 왜 자꾸 프라운호퍼라고 하느냐? 이 숫자가 F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라는 분이 최초로 회절 분광 그리고 회절 분광의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나타난 검은 선을 발견했다고 해서 프라운호퍼 선이라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이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하면 각각의 학자나 연구소에서 붉은색,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을 기준이 되는 색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조금씩 다 틀리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죠. 사람의 유전자가 색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지하는 색도 사람 각각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것을 또한 이러한 표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빨간색, 그리고 여러분이 빨간색이다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색과 제가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색은 틀린 색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초록색 같은 것들이죠. 먼셀은 요 정도 위치, 연두색에 가까운 것을 초록색이라고 한 반면에 일본 색채 연구소에서는 녹색의 어떤 약간은 그 청록빛이 느껴질 듯한 그런 색깔을 이제 초록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에는 젓갈색에 가까운 색을 빨간색이라고 정의를 한 반면에 일본 색채 연구소에서는 주황색 쪽에 오히려 치우쳐진 듯한 그런 컬러를 빨간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러한 각각의 색감에 대한 차이, 이런 차이를 또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프라운호퍼 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회절 분광과 또 이런 회절 분광을 통해 나타나는 프라운호퍼 선이 색상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의 물리학적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카츠라는 분이 색의 물리적인 대상, 그 색을 지각하는 그 대상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색을 분류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원색입니다. 이 광원색이라는 것은 빛이 발산됨으로 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전구나 불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빛 자체의 색, 광원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면색입니다.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뭐 대기라든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컬러들,
끝없이 들어갈 수 있게 보이는 어떤 순수한 컬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면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용적, 부피나 두께를 지닌 투명체색의 현상, 그러니까 투과되어 보여지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두꺼운 유리라든가 아니면 물이 채워진 곳을 투과해서 느껴지는 그런 컬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색으로는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물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표면색, 반사물체의 표현에서 보이는 색, 명확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어떤 불투명한 것과 또 재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색을 표면색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원색, 면색, 공간색, 표면색 이렇게 네 가지로 카츠라는 분이 색의 물리적 대상별로 분류를 했고요. 이러한 그 분류법 중에서도 개구색 측정법, 아까 면색을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살짝 나왔었는데, 어떤 색상을 측정할 때 그런 쓰이는 색이 바로 이 면색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관찰자가 어떠한 이런 그 칸막이, 검은 칸막이 뒤쪽에 물체를 놨고 그 칸막이에 작은 구멍을 뚫었을 때 이 구멍을 중심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 물체의 상이 요 앞쪽으로 관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게 맺히는 그런 색은 어떤 분명히 표면의 색이긴 하지만 이런 색이 어떤 깊이를 갖게 되는 거죠. 해서 이러한 어떤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물체의 색을 측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개구색 측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구색 측정법의 특징은 질감과 소재의 외부 조건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색채 관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사식 측색기는 대부분이 이 개구색 측정법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색과 빛의 관계, 그리고 색상과 파장, 프라운호퍼선, 그리고 색의 물리학적 분류, 색의 물리학적 분류에서 면색, 그리고 개구색 측정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색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색에 대한 물리학적 견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색은 광학적 형상으로 보고 있고요. 해서 색 자체는 빛이다. 그리고 빛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을 통해 사물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사물의 색채를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바로 색에 대한 물리학적 견해이고요. 해서 물리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물체 그 자체에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에 어떤 빛이 비쳤을 때, 물체 자체에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에 색이 비쳤을 때 태양광이 지니고 있는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7가지 빛 중에 투가 흡수되고 남은 빛이 반사가 되어서 그 반사되어지는 빛의 성분에 따라서 그 물체가 색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색에 대한 물리학적 견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백과사전에 보면 색은 빛의 스펙트럼, 분광된 것이죠. 분광되어 나타난 빛의 스펙트럼의 조성차에 의해서 성질이 차가 인정되는 시간각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정의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보았을 때는 물리학적 측면에서 색의 정의를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색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색과 빛의 관계, 그리고 가시광선, 프라운호퍼선, 카츠의 색분류 물리학적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색과 빛의 관계에 있어서 지각되는 색은 과시광선이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대략 380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그런 빛 파장들이고
이것을 다시 이제 옹스트롬으로 한다 그러면은 뒤에 0이 하나 더 붙겠죠. 3800, 7800 옹스트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가시광선 중에서도 장파장 계열은 난색 계열, 붉은색 계열이죠. 그래서 700에서 610나노미터 정도 계열의 파장을 지닌 그런 컬러들이고, 단파장 계열은 450에서 400나노미터로 한색 계열의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절 분광을 통해 나타난 그런 스펙트럼 사이사이에는 빛의 성격을 띠자는 검은 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띠가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발견한 선이다 해서 프라운호퍼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카츠의 물리적인 대상에 의한 색 분류를 살펴보았는데, 예, 카츠는 색을 광원색, 면색, 공간색, 표면색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했다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색의 물리적인 특성과 정의를 살펴봤을 때 물리학적인 견해의 색은 빛 혹은 그 빛이 반사된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교시 빛의 언어적 정의, 인문적 정의와 2교시 물리적 정의를 통해 살펴봤을 때 어떤 공통된 결론이 있는데요. 물론 그 뜻하는 바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인문적 정의에서나 물리적 정의에서나 색은 곧 빛이다 라는 정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색으로 정의되는 이 빛은 어떤 특성과 작용을 할까? 다음 3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